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 당뇨병에 이어 국민 질환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병은 골다공증. 골다공증. 네. 2020년 기준 국내 골다공증 환자 수는 무려 약 100만 명. 특히 골다공증 환자 10명 중 9명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50대 이상 여성 환자에게서 발병 빈도가 가장 높은 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너무 슬픕니다. 왜 하필 우리 여성한테서 골다공증이 특히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완경을 전후로 해서 뼈가 급격하게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뼈를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탱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면서 뼈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죠. 미리미리 검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나중에 검사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바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는 억제시켜주고요. 그리고 뼈를 새롭게 생성하는 조골세포는 증진시켜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 기능을. 그런데 이 여성 호르몬이 출산을 많이 하거나 늦게 출산하거나 또 갱년기를 겪는 여성에게서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고 같은 나이가 되어서도 여성은 골절이 일어나서도 남성에 비해서 뼈가 훨씬 더 바스스하고 부서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랬구나. 아니, 사망이나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골다공증 정말 무섭습니다. 자, 우리 뼈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비법 좀 없을까요? 자,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명문대의 비법이 있지 않습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제안하는 뼈 건강 지키는 방법을 저희가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네, 존스 홉킨스 대가 제안하는 골병 막는 법, 칼슘을 섭취하라입니다. 칼슘. 네, 존스 홉킨스 골다공증 센터 연구팀이 뼈를 건강하고 그리고 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하는 첫 번째가 바로 칼슘 섭취입니다. 그만큼 이제 칼슘은 인체의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이죠. 네, 엄지분들도 그렇고 이제 홍지민 씨나 이만기 씨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 칼슘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혀 모릅니다. 칼슘이 얼마나 칼슘이 내 있을까요? 몸 안에 뭐 얼마나 있을까? 자, 우리 몸에는요, 대략 1kg의 칼슘이 존재합니다. 1kg? 이 중에 99%의 칼슘은 뼈와 치아에 존재하면서 뼈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쓰이고요. 또 나머지 1%의 칼슘은 혈액이나 세포, 근육 등에 존재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성인의 경우에 묵은 뼈세포가 생성되면서 뼈에 들어있는 칼슘의 20%가 매년 새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새로운 칼슘이 보충되지 않고 부족한 상태가 되면 이 골밀도가 감소해서 골다공증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1%의 칼슘이 없다가지고 이 무슨 병에 걸린다고 이게? 무슨 병에 걸려 그게? 네, 실제 노벨 의학상 부문의 후보자인 미국의 세계적인 의학 박사 조엘 엘렉 박사가 연구한 게 있는데 3천여 명의 부검을 한 결과 칼슘의 결핍은 골다공증, 신장결석, 경련, 관절염, 고혈압, 요통 등 147가지 정도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 칼슘 그럼 하는 역할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데 그럼 멸치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뭐 칼슘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칼슘을 똑똑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액상 칼슘입니다. 액상 칼슘? 이게 뭐 액상하고 일반 칼슘하고 뭐 차이점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이제 일반적으로 칼슘은요, 이제 첫째, 인과 칼슘의 섭취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둘째, 비타민 D의 결핍이 있을 때, 또 셋째, 성호르몬의 감소 등 이 다양한 원인으로 체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떨어지는 영양소인데요. 그래서 원활하게 체내 흡수가 되고 활용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액상칼슘이라는 것은요, 마이크로 크기로 미세 입자화하고 또 인지질로 코팅을 해서 액상 형태로 만든 칼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칼슘이 부족하면 치명적인 질환들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생기는 건가요? 네, 칼슘 부족이 부르는 질병은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칼슘이? 네,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빼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은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막거나 혹은 이제 터져서 동맥경화증 혹은 색전증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관을 터뜨리는 범인을 일명 악성칼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악성칼슘은 인슐린 분비 기능까지 망가뜨려서 당뇨나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와 관련된 동물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이제 칼슘을 적게 섭취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등 혈중 지질을 증가시키고 체내 지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 칼슘이 부족하면 혈관도 살이 찌고, 살찌고. 결국 몸도 살이 찌는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칼슘 부족이 부르는 또 다른 질병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만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비만하면은 집중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칼슘도 굉장히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요. 뇌에서는 칼슘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식욕 중추를 자극을 해요. 그러면 당분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자, 실제 성인 여성의 하루 칼슘 섭취량을 계산해 봤거든요. 비만한 여성은 비만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하루의 칼슘 섭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요즘에 살이 계속 찌고 그리고 삭신이 계속 아파요. 일어설 때 아이고 이를 계속하고 결국 저도 이 칼슘이 든 음식을 먹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겠네요. 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네. 칼슘이 부족하면 네.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 더 무서운 건데 저거. 야, 암까지 네. 갔어요. 네, 설명을 좀 드리면 몸속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 칼슘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거기 거 꺼내서 써야 되거든요. 그걸 꺼내서 쓰는 합성 과정에서 탄소나 이런 것들, 무기질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탄소가 인체를 도는 과정에서 성인병이나 노화나 암의 주범인 그 활성산소를 또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 섭취가 암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더니 칼슘 섭취가 높은 성인들은 칼슘 섭취가 낮은 군에 비해서 대장 선종이 존재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얘기 중에 특별히 대장암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라도 칼슘이 부족한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네. 아니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적에부터 칼슘을 많이 먹고 이렇게 자라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자, 한국인들이 부족하게 먹고 있는 영양소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1위가 바로 칼슘이었어요. 와, 이거 많이 먹는 게 아니네. 완전 모르고 계셨네요. 정반대로 진짜. 알고 계셨다. 네, 한국인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이 칼슘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요. 특히 골다공증을 조심해야 되는 어르신들은 권장량 대비해서 평균 55% 정도의 칼슘을 섭취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진짜 암도 유발하고 뭐 골다공증도 하는데 이게 섭취할 때마다 좀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과 함께 섭취하시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요. 아니 그럼 뭐 방해하는 게 뭐냐? 그냥 먹으면은 몸에서 쭉쭉쭉쭉 빨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칼슘이 우리 몸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흡수율이 낮은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최대 60%를 넘지를 않고요. 일반 성인의 경우 25%에서 3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칼슘과 일부 영양소 섭취의 균형이 깨지면 흡수율이 더 낮아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이요? 인이라고 하면 미네랄 얘기하는 거고 이거 사실 뼈 건강에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적절한 양의 인은 뼈와 이의 형성 그리고 세포 증식에 도움을 주지만요. 몸속에 과다해지면 오히려 뼈 속에 칼슘을 꺼내와서 뼈를 약해지게 하고 또 혈관이나 폐, 눈, 심장까지 위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한 인의 섭취를 조절해 주어야 하는데요. 인은 다양한 식품에 존재하지만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음식들입니다. 가공육, 커피 믹스, 그리고 탄산음료입니다. 그러지 말고 아예 막 인이 들어있는 모든 음식은 막 그냥 아예 입 근처 자체를 그냥 안 오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예. 아예 막
괜찮습니까? 차단을 근데 완전 시키는 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동물성 식품에 인이 많다고 무조건 제한을 하게 되면요.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조리 방법을 통해서 인을 제거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영양 불량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감자나 당근 또 육류를 잘게 잘라서 물만 붓고 이렇게 살짝 삶거나 아니면 물에 기름을 조금 섞어서 끓이면 단백질은 유지하면서 인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또 고기나 생선을 우리가 구울 때 이 키친타올로 닦아서 겉에 남은 기름을 닦아내고 드시게 되면은 인 섭취를 줄이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꿀팁이네요. 그러네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이 많은 음식은 충분히 섭취하고 있으니까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을 찾아서 이제 많이 먹어서 균형을 맞추면 되는 건가요? 그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칼슘이 그렇게 만만한 영양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여기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어서 칼슘의 섭취량을 늘리려고 해도 네. 우리 몸속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체내 흡수율이 낮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칼슘의 섭취 요구량은 더 많아져요. 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칼슘의 소화 흡수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보면은 가장 흡수율이 좋은 유년기 때는 거의 75%지만 성이 되면 한 20%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20%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양적으로 칼슘을 많이 섭취하려고 하시지 말고 몸속에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다, 어려워. 그놈의 흡수율. 아니 그러면 선생님, 네, 어렵다. 아니 음식도 방해해. 그러니까. 나이가 가는 세월도 방해해. 그럼 도대체 칼슘 어떻게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그렇다면 칼슘이 액상 형태가 되면 소화 흡수하고 활용에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은 50에서 60%가 물로 이루어진 액상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먹은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 흡수돼서 이런 뼈와 세포로 잘 가서 이렇게 잘 쓰려면 이 물과 친한 친수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높아야지 수월합니다. 친수성이 높은 이 액상 칼슘은 정제 칼슘제보다 혈액에 잘 반응하고 즉각 흡수되어서 몸에서 빠르게 뼈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랑 액상 칼슘의 생체 이용률을 비교 연구해봤는데요. 일반 요구르트에 비해서 액상 칼슘이 첨가된 요구르트는 생체 이용률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친수성. 야, 이게 몸에서 잘 쓰이니까 확실히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뼈 건강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네, 액상칼슘은 뼈의 칼슘과 단백질 성분인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것을 이제 증가를 시키고요. 뼈를 분해하는 디옥시피리딘올린은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따라서 골밀도를 이제 높일 뿐만 아니라 뼈를 보호하고 또 형성하는 데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50대 이상 중년 여성에게 6개월간 액상칼슘을 섭취하도록 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뼈의 칼슘과 단백질 그리고 골밀도는 증가하고 뼈를 분해하는 이 디옥시피리딘올린은 감소했습니다. 와, 그럼 확실히 이 액상 칼슘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액상 칼슘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액상칼슘은 하루 적정 섭취량이 350mg인데요. 이 용량을 지켜서 섭취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이 칼슘은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할 시에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져서 신장 기능 저하 및 심장 질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장 섭취량을 준수하셔야 하고요. 또 섭취 전에 감미료나 향료 등의 이런 합성 첨가제가 들어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사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식사 후에. 그렇구나. 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골병. 치료보단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로 뼈에 골병 들기 전에 미리미리 튼튼한 뼈 만드시길 바랄게요.